안녕하세요. 칼수학학원의 조태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치러진 시험인데요. 해석여고 1학년 거 기말고사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 하고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 번을 풀어주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시험 범위는요. 부등식부터요. 원해방정식이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따가 총평에서도요. 따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되게 애매한 난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식으로 풀기보다는요, 그냥 중학교 방법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해버리면 오히려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보여주긴 할 건데요. 그리고 부등식을 풀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부등식은요, 문자를 하나로 놓고 푸는데 부등식이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 한 문자로 놓고선 그 부등식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를 어렵다 하기도 뭐하고요, 쉬웠다 하기도 뭐하고요,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요, 중학교 개념도 쓰이고요,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간 부등식도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요, 어려웠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었고요, 선택형 문항 17문항에서요, 80점이었었고요, 서술형 문항은 3문제로요, 6점, 6점, 8점, 그렇게 전체 20점에서요, 100점 만점으로요, 시험 난이도는 구성이 됐고요. 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문제 난이도하고 출제 단원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니까요, 이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요.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중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따로 이제 길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10번 문제 부등식 푸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등식 풀면요, 문자가 하나를 가지고 많이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등식을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요, 보여드리긴 할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가서요, 14번에 가서는요, 원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하고 좌표 구하기인데, 대부분 우리가 원해방정식을 풀 때는요, 원 위에서 좌표는요 잘 구하지는 않고 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이를 하는데, 여기서는요 원의 좌표를 구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연립방정식 푸는 게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립방정식까지 같이 풀어줘야 되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는 같고, 17번 문제, 16번 문제가 있는데, 16번 문제는요, 말만 해석을 잘하면요, 외곽의 이등분선 해가지고 학생들이 13대 10이다 해서 바로 외분점 찾아버리면 되는데, 그 전까지 그 이게 왜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는지 그 과정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렸을 거는 같고요. 17번도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인데, 문제에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4,-3이라는 점을 주어졌는데 그 점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갔을지 그게 제일 문제일 거는 같아요. 그 문제 풀면서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총평 얘기를 드리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지만 학생들한테는요, 어려웠을 시험일 거는 같아요. 연산이 까다로운 문제로요, 11번, 13번, 14번을 제가 뽑아놨고요. 접근이 까다로운 문제로요, 7번, 10번, 15번, 16번, 17번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봤을 때 이게 뭐 까다로워 그럴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설을 풀다 보면요, 계산에 치중을 해가지고요, 공식에 맞춰서 문제 타다다다 풀게 되는데, 7번 같은 경우도요, 비율을 따져주는 문제를요, 우리가 자주 다루지는 않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요, 비율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지금은 비율 문제를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 특징들 이용을 해버리면요, 금방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8번 문제 뽑아놨는데요. 8번 문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중학교 개념을 이용을 하면요, 문제 한 30초면 풀이는 할 건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읽고 그 풀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고등학교 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힘들었을 문제입니다. 자,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2점이 주어졌고요, 3점이 주어졌네요. 3점, O, A, B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해버리면 되고요.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좌표가 나왔으니까 두 점 사이의 길이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충분히 풀이가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중학교 내용으로 살짝 바꿔버리면요. 문제가 오히려 편하게 풀려요. 이건 중학교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좌표축에서요. X축, Y축에서 0,0.1.5가 있고요. Y축 위의 점 A가 0,2가 있고요. 자, 다음 1사분면의 점 B가 루트 3,1이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OA 선분의 중점에 대해서 중점을요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구하지 않고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이 조금 요 문제를 봤을 때는요. 길이 2, 1, 루트 3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요거는 정삼각형이 되어 있구나. 그 정도도 빠르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M에서요. 무게중심 G 있고요. 삼각형 AMB에서 무게중심 G 프라임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요. 중학교 때 잘 배웠고요. 잘 기억을 했다면 우리가 무게중심은요. 선을요 몇 등분을 하면 2등분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도요. 똑같이 2등분을 하게 될 건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 4개의 길이가요. 일단 다 똑같아요.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분 OB의 길이를 구하면 2가 돼가지고요. 반 해가지고 요 놈의 길이는 1이 되는데 무게중심이 꼭지점부터 변까지를요 2대1로 내분을 하기 때문에 요 두 삼각형 AG, G'과 여기다가 HH'이라고 다시 좌표를 잡아버리면 삼각형 AHH'이 얘네가 서로 닮음이 돼가지고요. 닮은 비가 얼마나 나올 거냐면 3대 2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거꾸로 썼네요. 2대 3으로 바꿔줄게요. 2대 3이기 때문에 이 평행한 두 선분의 길이도요. 뭐가 되냐면 2대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2대 3 바로 할게요. 선분 G'과 HH'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3선분 G'은 2가 돼서 G'의 길이는 3분의 2로요. 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중점 잡고 세 점 이용해서 무게중심 구하고 세 점 이용해서 무게중심 구하고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다 보면요. 계산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학생들은요. 요거 특징들 무게중심의 특징 꼭지점에서 변까지 2대1로 내분하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 돼가지고요. 2대 3 닮음해가지고요. 평행한 길이도요. 똑같이 2대 3이 된다로 풀어버리면요. 쉽게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해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요. 이제 연립부등식에서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가 6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서요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는 될 거예요. 이 절대값을 풀면요 우리가 흔히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한쪽만 미지수가 나오는 경우가 흔한 문제인데 얘는 절대값을 풀면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미지수가 다 붙을 거예요. 이제 양쪽으로의 미지수가 붙었을 때 하나 알고 갑시다. 자, 양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요 뭘 하나를 기억하냐면 두 개를 기억할게요. 자, 두 개 대칭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요 길이가 일정한 요런 부등식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요 이해를 할 거예요. 대칭형 같은 경우는요 x 양쪽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미지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네 두 수의 평균 0에서부터 좌우로 거리를 벌려가면서 거기에 알맞은 정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될 거고요. 길이가 일정한 그거는요 x 양쪽에 미지수가 있을 건데요 부호가 똑같아요.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K부터 K 플러스 2까지 항상 이 길이가 얼마로 일정을 할 거냐면 2로 일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2씩 옮겨 다니면서 하나의 구간들을 만들어줘 가지고요. 문제에 맞게끔요 범위를 찾아내면요 어렵지 않게는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양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 요거 두 가지 경우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해주면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상일 때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 이상이 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확인해 주면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4 이상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 자, 절대값 x 빼기 2가 k보다 작다. 문제에서 k의 조건 주어졌죠. 양수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x 마이너스 2가 존재하고요. x는 2 마이너스 k보다 크고요. 2 더하기 k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 둘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가 6개 존재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양쪽에 미지수가 있는데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얘네 평균 x는 얼마에서 2에서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요 정수를 하나씩 확인을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직선에서 x가 마이너스 2 이하, 조금 더 오른쪽에다 그려놓을게요. 하늘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2 4 정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 0 1 2 3 4에서 4 이상이고 2 이하일 때 우리가 어디부터 정수를 찾아야 되냐면 2부터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2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랬을 때 정수가 6개가 되려면 가장 먼저 포함되는 정수가 4라는 거죠. 4, 0. 여기에 5가 포함이 되면 마이너스 1까지 가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될 때 6이 처음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정수를 찾아놨고요. 그 다음 정수가 7이 들어가면 여기에서는요 마이너스 3인 정수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8과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이 우리가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2-k와 여기 와서 2 더하기 k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쪽만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k가 7과 8 사이에 있고, 우리는 6까지는요 근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8서부터는 근이 안 되니까 요 x는요 2 더하기 k를 근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k가 7이 되면요 x는요 7을요 근으로 못 가지니까 6개가 안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k가 8이라고 해도요 x는 8은 포함이 안 되고 7까지는 포함이 되니까 2 더하기 k는요 8이랑 같아도 된다. 그래서 k의 범위를 찾아주면 양쪽에 20 빼서 2보다 크고 6 이하가 되니까 정수 양수 중에서 최대값 k는요 얼마가 되냐면요 6이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두 함수와 직선이 모두 만나지 않도록, 자, 이 직선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두 함수 f와 g와 모두 만나지 않도록 해주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접근 방법은요 금방 나올 거는 같아요.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금방 써보면 될 거는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걸릴 게 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찾을 거냐면요 결국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의 부등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문제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x와 직선의 관계 해서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ax 더하기 b,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b는 0이 될 거고요. 이놈의 판별식 2-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4-b는 0보다 작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b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정리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g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와 ax 더하기 b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 x 더하기 b 더하기 5는 0에서 판별식을 써주면요 a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 더하기 5도 0보다 작아서 또 정리를 해주면요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20 더하기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해서 부등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총.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자, 이제 얘네를요, 우리가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 줄 건데, 여기에 이제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하자? 여기 4b를요, 먼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식을요, 어떻게 나타내자? 4b는 그런 식으로 일단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4b는으로 바꿔버리면 4b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2보다는 작고 두 번째 식수요 4b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4b가 a제곱 더하기 8a 빼기 4보다 크다. 결국 4b가 요 식보다는 작고요. 4b가 요 식보다는 크니까 얘네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a제곱 더하기 8a 빼기 4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2보다는 작다. 이항을 해주면 2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고 2로 나눠버리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8이 0보다 작으므로 인수분해해서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해버리면 a가 마이너스 4와 이 사이로 나오게 되겠죠.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얼마? 1 해주면요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요 잘 읽고선 풀면요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예요. 좀 연립방정식 하느라고 계산이 좀 까다롭긴 하는데 처음에 문제만 잘 읽어주세요. 자,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선분 PA랑 선분 PB랑 똑같다. 여기서 다시 PA랑 AB랑 어떻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선분 AB까지 똑같아서 삼각형 PAB가 정삼각형이 된다.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요거 문제 잘 안 읽고 풀면요 어려웠을 거예요. 못 풀었을 거예요 학생들이요. 자, 요거 문제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우리 공식 만들어줄 때요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 없애고요 바로 선생님 제곱으로 써버릴게요. PA 제곱은 PB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해가지고 한 번의 식을 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만들면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은 그냥 간단하게 암산되니까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16 더하기 16 해가지고요 바로 32로 써놓도록 할게요. 자, 세 개씩이 만들어졌는데 두 개씩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1번식하고 일단 2번식, 3번식이 있는데 먼저 1번식과 2번식 정리를 해보면요. A제곱, B제곱 사라지는 거 여러분들 모양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서요. A제곱과 B제곱은요.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A제곱, B제곱 생략해서 쓰면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6B 더하기 18
2항에서 정리를 해주면 8A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6은 0이 되니까 요거를 4번의 식을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죠. A눈으로 바꿔버릴게요. A는 B 더하기 2 이렇게 바꾸기가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4번의 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또 2번과 3번을 하지 말고요. 그럼 1번과 3번식이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요 식에다가 4번의 식을요, 갖다가 대입하도록 할게요. A 자리에다가 B 더하기 2를요, 갖다가 대입을 해서 써보자. 그럼 대입을 해버리면 B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2 가로 풀어 정리해주면 2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10 빼기 22는 0 b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11은 0 해놓고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어진 식 5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5번의 식을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더니 5번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했더니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나올 건데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서요, 1사분면의 점 해서 B는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 B 값을요, 4번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죠. 4번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2 더하기 2에서 1 더하기 루트 12. 우리가 A, B를 곱하면요,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합차이곱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2에서 11이 된다라고요. 계산은요, 깔끔하게 구해지긴 합니다. 요거는 문제만 잘 읽고 풀었으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는 같은데 계산은 조금 까다로웠고요. 문제 처음에 정확하게 안 읽고 푸는 학생들은요, 못 풀었을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4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걸 이제 문제 풀면서 좀 계산이 조금 까다롭고요. 도형의 성질도 있는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P를요, 어떻게 쉽게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결국 이 점 P를요, 구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문제 같고요. 뭐 가계 이등분선 이용해서 평행하다 풀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냐 음수인 직선이냐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금 계산하기가 또는 좌표 구하기가, 점 P만 구하면요 금방 구해지는데 점 P 구할 때까지가 어떻게 접근할지 그것만 이해를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편하게 풀었을 거는 같아요. 자, 일단 좌표 평면 그려놓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에서 자, 점 A가 1,2고요. 이쯤에서 A가 1,2에 A가 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요. 조금 멀리 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여길 점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 그랬을 때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할 거니까 우리는 일단 중점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이거 안 썼네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버리면 2, 3, 루트 13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면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일단 하나 알아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에 제곱은 13 이렇게 일단 원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자, 원위의 점 P가 있대요. 자, 원위의 점 P가 있는데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AP, BP를 만들래요. 그럼 AP, BP를 만들면 얘는요 항상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길이가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해줬죠. 그럼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그럼 점 P가 어디에 있어? 그냥 길이 이용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P 또 A, B 해놓고 길이 또 찾아버리면 너무 힘드니까요.
뭘 만들 거냐면 요 AB에 수직이면서 중심 지나가는 것 또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수직 이등분선 또는 AB의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교점 찾아놓고요. 다시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좀 까다롭죠? 자, 일단 요 직선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직선 AB가 기울기가 선분 AB의 기울기가 빠르게 하죠.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우리 수직이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중심 좌표 구해놨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직선 만들어냈고요. 얘네 두식 원의 방정식 1번 직선의 방정식 2번 해서 이 1번의 식 y는 식을요 갖다 대입을 해버릴게요. y 더하기 1이니까 요것만 없애주면 되니까 대입을 해가지고요 문제를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했더니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괄호 안 풀고요. 선생님 바로 한 번에 쓰도록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은 13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로 풀면은 조금 귀찮으니까요. 선생님 양변에다가 먼저 곱하기 9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9를 해가지고요. 가로를 풀어버리면 9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9 요 분모 사라졌습니다. 9 때문에 4만 갖다 곱해주면 돼요. 제곱 해서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는 여기서 9 곱해서 117 해주고요. 정리해주면 13x제곱 더하기 26x에 13 빼면요 마이너스 104는 0이 나오는데 얘네가 다 13으로 나누기가 되네요. 13으로 나눴더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 생략하고요.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도록 하는데요. 문제에서 점피는요 4, 4분면 위의 점 해줬으니까 x는 2 4,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x는 양수 x 구한 거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을 해서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점피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이제 해결 끝이 보이죠? 좀 길어졌는데 끝을 한번 봐보죠. 점 A의 좌표가 여기 흰색으로 써볼까요? 자, 점 A의 좌표가 1,2고요. 점 P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보죠. 자, 기울기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 좌표는 요걸로 정해서 가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 x 빼기 1 더하기 2에서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7 y는 얘가 답이 되네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는요, 요 직선들 많이 나오긴 해요. 자, 점 P, 원 바깥에 있는 점이죠.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됐나요?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저놈을요 우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교과 과정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데 일반 문제집에서는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 자, 요거 중심이 0,0이니까요 원위의 점이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다라는 거 해서 4x 더하기 4y는 8 해서 두 점 직선 AB예요. 결국은 직선 AB가 x 더하기 y는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선생님은요, 요거 쓰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선 구하고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래 4,4에서 또 직선까지의 거리 그렇게 풀어버려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 도형의 특징만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고요. 앞에 이제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형의 특징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접선 나왔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요. 잘 이해를 해줬으면 될 것 같아요. 수직이 있고요. 수직이 있을 때 A 1.5 얘를요 P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주면 우리가 길이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선분 AO의 제곱은 선분 O H 곱하기 선분 OP 선분 이렇게 할게요. AH 곱하기 선분 OP는 선분 AO 곱하기 선분 AP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요 같은 제곱의식 만들 수 있고요 AH의 제곱의식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요거 두 가지 공식만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와서 자 일단 X축 Y축 위에서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고요 원 바깥에 있는 점 4,4에서 P 4,4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리면 만나는 점 A와 B가 생기는데 이거 그림 이용하자라고요. 중학교 때 소공식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소공식. 자, 중심하고요. 점 P하고 연결해버리면 여기 길이가 4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원의 중심하고 B로 할게요. 수직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 B를 연결을 해주면 여기도 또 뭐가 되죠?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원에서 현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직으로 만들면 2등분 된다라는 거. 해서 여기를 선생님이 H, O 얘기를 해주면 반지름이 2루트 2였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의 길이가 계산을 해볼게요. 1대2 2루트 6이 되네요. 그럼 먼저 선분 BH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BH 곱하기 높이죠. OP 4루트 2는 직각을 낀 두 개 길이 2루트 2 곱하기 2루트 6이니까 선분 BH는 우리가 루트 6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OH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OH의 제곱은 선분 OH의 제곱이 아니죠. 선분 OB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선분 OB의 제곱은 선분 OH, OB라고 써놓고선 OB의 제곱은 OH 곱하기 전체 길이 OP 4루트인데 우리가 OB의 길이 2루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8로 좀 바꿔줄게요. 선분 OH의 길이는 루트 2분의 이 약분까지 해서요. 루트 2 이렇게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의 길이가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알고 있냐면 3루트 2 전체 길이 4루트였으니까 근데 연장을 해보면 그럼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되냐면 3루트 2가 돼버리고요. 이 사각형이 C라고 했을 때 넓이를 최대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중심 지나가도록 반지름 더해주는 거 알고 있죠? 그때 높이를 하면 최대가 된다. 또 여기도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루트 2, 루트 2.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고 2등분 한다. 근데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린 그럼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AB, P 넓이 구하고요. AB, C 넓이 구해주면 되는데 밑변 똑같고 둘 삼각형의 높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마름모, 수직, 2등분, 마름모 이용하면요. 문제 금방 풀릴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사각형 A, C, B, P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6루트 2와 2루트 6이 되는 마름모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마름모의 넓이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2루트 6 곱해주면요 2 약분해주면요 2 빠져나오니까 12루트 3으로 해서 사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거는 같아요. 단순하게 이 문제는요 삼각형에서 한 각을요 한 내각을 또는 한 외곽을 이등분했을 때 그 몇 대 몇이 되냐 그거 문제 찾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요 AB랑 AC랑 똑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보면요 기출문제에서 외곽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을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은요 아 외곽의 이등분선이구나 또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제만 선생님 각 이등분하면 두 개 길이 구해서 m 대 n으로 내보는 좌표 찾아 그렇게만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요 이 문제도요 학생들은요 못 풀었을 거는 같아요.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요 각이 어떻게 이등분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X축, Y축에서요 둘 다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좀 밑에다 그릴게요. 좌표가 크네. X축, Y축에서 Y축, X축 원점에서요 5,12 대략적으로 잡을게요. 자, 점 A가요 5,12가 있고요. 점 B는 13,6 한 여기쯤 잡아볼까요? 점 B는 13,6 원점 5 이렇게 세 점을 이루는 삼각형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요 AB랑 똑같은 AC 좌표를 찾아내래요. 길이가 일단 똑같아야 된다.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8, 4, 8, 6 이 길이 AB 길이가 10이니까 AC 길이도 얼마가 되도록 10이 되도록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제 문제 해석도 합시다. 자, 점 A를 지나면서 이 BC와 평행한 선을 그리래요. 평행하게 갑니다. 그럼 얘가 OB의 연장선과 만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를요, 점 P라고 했을 때 이 점 P의 좌표를 찾아내세요. 그런 거죠. 자, 평행 얘기했고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 두 각 ACB랑요, ABC랑 각이 똑같은데 평행이기 때문에 CBA랑 BAP랑 각이 억각으로 또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OA를요 한 번 더 연장을 해버리면 두 개 ACB와 여기 위에 점을요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Q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QAP가 동의각으로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은요 삼각형 AOB에서 각 A의 외곽을 이등분한 선이 되는 겁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예요. 그래서 AO의 길이를 구하면 13이고요. 처음에 AB의 길이는요 10으로 구해놨으니까 얘가 몇 대 몇이 된다? 13대 13A라고 13K라고 하죠. 13K 대 10K 해가지고 13대 10 외곽의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외분점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점 5 0,0과 13,6에서 13대 10 외분점을 찾자. 빠르게 계산하죠. 0,0이니까 금방 계산됩니다. 자, 3분의 곱해서 169, 3분의 곱해서요. 13,6이네. 13 곱하기 6인데 여긴 약분이 되네요. 약분해서요. 바로 26으로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답
3분의 169,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17번 문제 많이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그냥 문제 읽어보고 직선에 접하고요, 좌표축에 접하니까 중심 만들고요, 반지름 만들어서 거리 똑같아. 접근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중심을 A, B 두 원이 나오는데 두 원의 중심을요, 그냥 문자 A, B 놓고요, CD 놓고 풀면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안 풀립니다. 알겠죠? 연립방정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뭘 먼저 이해를 해주면 이 문제에 4,-3이 왜 있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림을 먼저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주면요, 그림에다 간단히 좀 써놓고 좀 할게요. 좌표축에 접하고요, 이 직선도요 살짝 바꿔서요, 직선도 선생님이 3x 더하기 4y는 0이라고 바꿔놓을 건데, 이 4,-3 0,0에서부터 접선들을 그리는 거거든. 접선들을 그려놨더니 얘네 세 개 길이가 모두 어떻다? 똑같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요 포인트로 찾아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0,0에서 4,-3까지 길이가 오니까 요거 길이도 여기 접선의 길이도 5 해주면 여기 x축 위의 점이 5,0이 만들어지고 여기 y축 위의 점은 0,-5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C1은요 편하게 놓으면 돼요. C1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자, 점 A가 좌표가요 5,A라고 하면 반지름은 절대값 A, 음수니까. 자, C2의 중심은요 그럼 뭐라고 나요? B,-5로 놓자라는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B, 여기는 절대값 안 씌워놨습니다. 양수기 때문에, A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심들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다. 풀어버리면요 문제 금방 끝나겠죠. 자, 이제 그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A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자, A와 직선의 거리. 먼저 식을 만들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5분의 절대값 대입해주면 15 더하기 4A가 절대값 A가 될 거고요. 대입해서 우리가 부등식 풀 때요 또 범위 나누는데요, 요거 쉽게 좀 풀어줄게요. 자, 15 더하기 4A는 절대값 5A라고 했을 때, 자, 다른 데서도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다. 한쪽만 절대값이 있어도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얘네 두 개가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숫자는 어때요? 똑같아요.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부호가 다르다면 두 개를 더하면 0. 부호가 같다면 두 개의 차가 0. 그걸로 풀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계산 조금 더 편하게 할 거예요. 자, 그걸로 풀어볼게요. 먼저 두 개 합 15 더하기 9A가 뭐가 돼야 된다? 0.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차 뺐더니 15 빼기 A죠. 얘가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A는 15가 되는 거죠. 대입해보세요. 양쪽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A 음수 찾아줘야 되니까 A는요 마이너스 3분의 5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점 B와 직선까지의 거리 두 번째. 점 B와 또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의 거리라고 간단하게 쓰도록 하죠. 자, 직선의 거리 찾았더니 5분의 대입을 해주면요 제가 3B 마이너스 20은 똑같이 B가 되겠죠. 절대값 3B 빼기 20은 5B. 자, 마찬가지로요 합과 차로 간단하게 해결할게요. 자, 여기서 기울 잘못 썼군요. 자, 합 3B 마이너스 20 더하기 5B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럼 8B는 20이 되니까 B는 2분의 5가 나오고요. 차를 해버리면 3B 빼기 20 마이너스 5B는 0에서 마이너스 2B는 2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5로 하자. 자, 중심좌표 다 찾았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계산. 자, 그래서 점 A가 5,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왔고요. 숫자, 자, 점 B가 좌표가요. 2분의 5, 마이너스 5가 나왔네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 구하자. 자, 그래서 선분 AB는 루트. 암산 좀 할게요. 빼면 2분의 5니까 제곱해서 그냥 2분의 5의 제곱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차이가요. 3분의 10이네요. 3분의 10에 제곱을 했더니 루트 4분의 25 더하기 9분의 100. 아유, 끝까지 계산 어렵게 나오네요. 통분해서 36분의 225 더하기 400을 해주면 얘가 625니까 25의 제곱 보이죠? 선분 AB의 길이는 분의 25. 마지막까지 계산이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네요. 자, 7번 문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요. 수직선 위에서 점 A와 B가 있을 때 일단 중점 P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2대 1이 되는 점 Q가 있고요. 그리고 3대 1이 되는 점 R이 있는데 요거 좌표를요. 어떻게 만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게 되겠죠. 자, 일단 P는요.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좀 놔주세요.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는 2B, B라고 써주면 우리가 2A는 3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는 3분의 2 A로 바꿔서요. P부터 Q까지의 길이는요. 3분의 4 A. Q부터 P까지는 3분의 2 A로 좀 놔주면 좋을 거는 같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3대 1에서 여기가 3C고요. C거든요. 외분이니까 우리 차이죠? 이 C가 얘네 두 개 더한 거 2A랑 똑같으니까 C랑 A는 어떻다? 똑같다. 라고 놓으면요. A부터 P까지, P부터 Q까지, B부터 Q까지, R부터 B까지가 다 문자 A로 나타내집니다. 그것만 써볼게요. 그럼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A가 되는 거고요.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위에다 써볼까요? 3분의 4에서 A를 빼니까 3분의 1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Q부터 B까지는 3분의 2 A가 되는 거고 B부터 또 R까지는요. A랑 어떻다? 똑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요. 해결해주면요. 7번은요. 쉽게 풀리긴 하는데 이런 비례식 문제들을요. 많이 안 다뤄봤으면요. 이거 만드는 것도요. 힘들 거예요. 의외로 7번에서요. 많이 틀린 학생들 있을 거는 같아요.